대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이니까 한 4, 5개월 남았죠. 대통령 한번 잘못 뽑으면 5년을 고생한다는 것, 또 대통령을 잘 뽑아야 5년이 편해질 수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귀와 눈이 더 예민해져야 할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 후보를 인터뷰하는 저희 프로그램들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대선 후보를 연속으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민주당의 대선 예비 후보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을 만나 뵙고 질문을 드릴 때 유권자 여러분께서 잘 들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은 민주당의 대선 예비 후보시죠. 김두관 전 지사 초대합니다. 사람으로 만나는 세상 빅저드 피플인사이드입니다. 정치권 최대의 빅 이슈. 12월 대선을 앞두고 펼쳐지는 여야의 불꽃 튀는 레이스. 4월 총선에서 패배를 맛본 민주통합당. 후보 경선부터 치열한 신경전에 돌입. 이 중 여권에서도 주목하는 야권의 다크호스 김두관 후보. 28세 나이에 고향 남해에서 이장으로 활동. 1995년 37세 남해군수에 당선. 2010년 야권 불모지 경남에서 무소속으로 도지사에 당선. 이장 출신의 도지사, 장관. 사람들은 그를 스토리 있는 정치인이라 부른다. 다른 후보들은 안 되는 일 들어가라고 했어요. 박근혜 후보 그런 사람은 김두관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지. 경쟁 후보를 향한 거침없는 직격탄. 안철수 교수의 모든 걸 다 이렇게 뭐 잘한다. 이렇게 하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사장은 반사체잖아. 근데 김두관은 작지만 발광체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뭐 대한민국 대통령 할 만하지 않습니까? TV 인터뷰쇼 최초 출연. 부인 최정자 여사가 들려주는 김두관 후보의 숨겨진 이야기. 정치를 그만두고 싶다고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무너져 내리는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한 3, 4일 지났는데 제 손을 잡으면서 여보, 나 여기에서 그만둘 수가 없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너무 힘든데 고생 많아요. 25년간 그의 곁을 지켜온 아내의 고백. 아래에서부터 시작하는 그의 도전. 예비 대권주자 김두관 후보를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는 좀 잠을 설치신 거 아닌가요? 저희들 이제 8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중에서 3분이 본선에 못 나가고 네. 컷오프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오늘 새벽 0시 30분 30분 발표했죠. 예. 겨우 5등 안에 들었겠죠. 겨우 5등 안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모르겠습니다. 2, 3등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마 문재인 후보는 좀 앞서가고 있고요. 네. 손학규 후보, 김두관 뭐 네. 2, 3위를 다투다는데 모르겠어요. 네. 컷오프에 통과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셨죠? 네, 뭐 미리 또 여론조사에 네. 2, 3위 정도 했기 때문에 네네. 컷오프는 무난할 거라고 봤었죠. 네. 예. 이미 지난 7월 8일에 대선 출마하겠다 선언하셨지만 예. 이제 컷오프를 딱 통과하시고 5명 만에 네. 경선이 시작이 되니까 좀 마음가짐이 달라지시나요? 이제 제대로 이제 한번 정책으로 경쟁하는 거니까요. 네. 그 다른 후보분들은 네. 인지도도 매우 높고 또 네. 준비를 많이 하신 분이고 저는 좀 후발주자죠. 네. 늦게 출발했지만 하여튼 본선에서 다른 후보들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출마하셨어요? 이렇게 오래 생각하셨어요? 제 개인적인 시간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2017년 정도를 상정하고 있었는데요. 네. 작년 연말 특히 이제 올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지 못하고 총선에서 참패를 하고 또 대선에 대한 전망도 좀 불투명해지면서 현장에서 좀 큰 김두관의 대선 경선에 이렇게 참여하는 게 네. 민주통합당의 대선 그 경쟁력도 키우고 네. 또 잘하면 국정을 맡아보는 것도 참 괜찮겠다.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저를 권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제가 이제 결심하기까지는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네. 6.2 지방선거에 제가 출마할 때 민선 5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임기잖아요. 네. 무언의 약속을 한 셈이고 중도에 이렇게 이제 결심하고 나오게 된 것은 또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약속을 어긴 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무언의 약속은 아니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소속으로 이제 출마하셔서 도지사가 되셨으니까 내가 정치에 관심을 안 두고 도정에 전념하겠다. 그리고 무소속으로 남겠다라고 하시다가 민주당에 가셨고. 이제 그거는 좀 이렇게 변명을 하며 하자면 네. 제가 도정을 보는 동안 가능하면 당적을 갖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했지만 기본적으로 정치에 있어서의 집단지성은 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당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생산하고 네. 또 집행을 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뭐 총선이나 대선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당이 집단지성이에요? 집단 정치에 있어서의 집단지성은 당이죠. 요즘의 대한민국, 요즘뿐만이 아니죠. 뭐 대한민국 정당을 보면서 집단지성이라고 하시는 표현에 동의하실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많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네. 안철수 교수한테 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그 집단 그러면 지금 동의하지 않는 그런 정당에 꼭 굳이 들어가신 이유는 뭔가요? 또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럼에도 이유는 불구하고 뭔가요? 정치는 더불어 함께 하는 거고요. 네. 또 팀워크 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 중심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혼자 정치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치는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당이 매우 소중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보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선, 특히 이제 대선을 치를 때는 팀워크라고 표현하셨지만 사실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죠. 선거에서는. 예. 조직의 힘이 필요하니까 이제 민주당이 들어가셨을 건데 그 체제로 전당대회를 하고 나서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그 김두관 후보가 들어가신 이후에는 그 당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당히 당의 체질이나 당의 문화를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죠. 네. 그러나 5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일단은 이제 우리 당이 아무래도 내부적으로는 혁신하고 변화해야 하지만 네. 당면한 더 가지는 12월 대선에서 우리 민주개혁 진영이 대선에 승리해서 네. 국정을 맡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네. 우리 대선을 해가는 과정에서 또 대선 후보들이 당에 요구할 거는 하고 이러면서 또 당의 변화를 주도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오셨을 때 다른 당, 타당 후보가 나오시면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 후보가 나오시면 저는 민주당이나 통진당 차원에서 나오는 질문을 드리고요. 네. 또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시면 저는 또 새누리당이나 다른 여권에서 나오는 질문을 드린다는 것 네.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럼요. 예, 예. 네. 조명 끄고 해볼까요? 네. 예, 이건 이제 속전속결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면 네. 후보께서는 단답식으로 10초 이내에 하셔야 되는데 긴장되네요. 아유 긴장 무슨 긴장을 하시겠어요? 예, 예. 그렇죠. 조명 좀 꺼주세요. 이 소리가 긴장되시죠? 편안하게 예. 10초 정도에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컷오프 통과하셨는데 그 5명 중에 누가 가장 부담이 되는 경쟁 후보인가요? 문재인 후보죠. 네. 문재인 후보와 내가 겨루면 제가 이기죠. 왜 이기나요? 훨씬 더 확장성이 크고 네. 또 현장에서 단련된 내공이 있습니다. 네. 안철수 원장이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보십니까? 할 걸로 봅니다. 언제쯤 할까요? 우리 당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할걸요? 아, 네. 민주당의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그럼 9월 이후겠네요. 네. 네. 그러면 안철수 원장이 출마한다면 무소속으로 남지 않고 민주당의 후보와 단일화를 시도할 것이다. 무소속 자격이든 아니면 특정 시민 후보든 국민 후보든 네. 민주당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거나 네. 연대를 할 걸로 보죠. 만약에 김두관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면 안철수 원장과 단일화, 두 분이 단일화를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 단일화에서 누구로 단일화 될까요? 나이 많은 제가 먼저 해야 되겠죠. 몇 살 많으시죠? 한 3살쯤 많겠다. 대통령을 나이로 하나요? 정치 경험, 정당 경험, 또 현장 경험 이런 면에서는 네. 제가 좀 우위에 있지 않습니까? 다른 면은 다 우위에 있지만 안 교수가.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 될 경우엔 선대위원장 맡으시는 건가요?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면 당연히 네.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네.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안철수 원장이 대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제까지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안개 피우는 일만 한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자, 그랬나요? 네. 네. 안철수 원장의 지금 현재 행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는 많은 준비를 하고 노블리스 어울리지를 잘 실천하신 분인데요. 네. 적어도 이제 국정을 맡겠다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결심하면 지금쯤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자기 입장을 솔직하게 말씀드려 주시는 것이 왜이라고 봐요. 근데 아까 예상할 때는 9월 이후에 나올 거라고 예측하셨잖아요. 더 빨리 하면 후보가, 좋은데 지금까지 쭉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아마 9월쯤이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누가 가장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세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가장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네. 공직자 재산 신고 얼마 하셨죠? 8,700만 원? 전 재산이 8,700만 원이세요? 예, 그렇게밖에 없어요. 예. 군수 때 얼마 하셨죠? 연봉 한 5천만 원 정도. 도지사 때 연봉 얼마 하셨죠? 도지사는 연봉 1억 좀 됩니다. 전 재산이 8,700. 네. 예. 사실 공직자 재산 공개했을 때 재산이 적으면 다들 좋아해요. 청렴한 거로 생각해서. 요즘 재산을 공개했을 때 네. 재산이 아주 적으면 무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드렸는데 계속 먼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한데 일단 공직자 재산 신고했을 때 이렇게 너무 많지 않고 이렇게 적으면 청렴한 분인가 이런 생각도 하지만 대선에 나가는 출마로서는 가정경제가 8,700이었으면 국가 경제를 잘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점 군수 때도 받았어요. 네. 상대 후보가 재산이 그때는 한 뭐 3천만 원밖에 없었는데요. 네. 그렇게 5천만이 늦었네요. 3천만 원밖에 없는 네. 군수가 한 2,500억 되는 예산을 잘 쓸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공적인 영역에서 제가 활동하는 거하고 네. 개인 재산하고 좀 무관하고요. 네. 저는 공직 생활을 한 10년 했는데요. 네. 공직 생활 해가지고 돈을 모은다는 저는 상상도 못 해봤어요. 예. 그럼 지금 캠프를 운영하시잖아요. 오늘 녹화 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스튜디오까지 오셨는데 그 비용을 전부 어떻게 거의 충당하시나요? 자원봉사하고 지금 후원금을 대선 후보는 뭐 28억까지인가 할 수 네네. 있어요. 아직 뭐 1억 몇천밖에 후원금이 안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후원금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자발적으로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서 네. 제일 미안하죠.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서너 가지 드릴 질문은요. 정말 짧게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선택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미 FTA 찬성이냐 반대냐. 그건 그건 어렵는데. 설명이 길면 사실 이건 무의미해서요. 한미 FTA는 찬성이다 반대다. 제재 협상입니다. 제재 협상. 네. 그러나 필요성은 인정한다. 예. 네. 제주 해군 기지 필요하다. 전면 백지화하겠다. 필요하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확실한 동의가. 아니요. 제주 해군 기지는 필요합니까? 예,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마을의 동의를 얻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어떤 입장이셨죠? 확실한 반대 입장입니다. 네. 근데 저수지 뚝 높이기 사업에 승인해줬다가 그거는 4대강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피소된 거는 어떻게 되셨나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고 네. 그 예산만 4대강 사업에 얹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긴장돼요. 어려운 거 없으셨죠? 어렵는데요. 이제 컷오프 통과하시고 예. 제일 신경 쓰이는 것은 인지도가 낮다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인지도 몇 %로 파악하세요? 한 4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마 선언하신 지 20여일 지났는데 별로 높아지지 않고 있죠? 한 30% 정도 인지도였고요. 네. 지금 한 40% 정도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조금씩 높아지고 있죠. 어떻게 높이시죠? 다른 타 후보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으시잖아요. 그런 셈이죠.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그 주요 정책들도 발표도 하고 또 네. 현장 방문도 하고 네. 주요 이슈에 또 파이팅도 하고 이렇게 해서 높일 수밖에 없겠죠. 네. 민주당 단독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지금 국민들께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그 정권 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들의 시선 말고 그 안에 들어가셔 계신 후보로서 보시면요. 우리 민주당이 뭐 거듭 혁신과 변화를 하고 또 대선 후보들이 경선 과정에서 정말 맞춤형 공약 이런 게 나와서 야 민주당만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국민들 마음이 바뀌면 가능하겠지만 뭐 그런 정책이라는 걸 쉽게 내놓기 쉽지 않고요. 또 당에 대한 불신도 강하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러니까 결론은 민주당 단독으로 정권 교체하기는 힘들다. 사실 그래서 야권 연대 얘기가 거죠.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통진당과 야권 연대인데 지금 통진당 사태를 보면 야권 연대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실제 지금 통진당이 대중정당이잖아요.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자기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 이석기 김재현 사건을 보면 전혀 그렇게 자기 변화를 하지 않거든요. 이 당 중심에 국민이 놓여야 되는데 네. 정파가 놓여 있어요. 네네.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는 통진당하고 민주통합당이 연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연대 파기로 가는 건가요? 뭐 혁신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그 흐름으로 봐서는 야권 연대하기 힘들 것 같아요. 네.
대선 후보 이야기 좀 해보죠. 뭐 많이 평가하시고 평가받으시고 하시잖아요. 네. 그 대선 후보로 나서시면서 문재인으로 질 것인가 김두관으로 이길 것인가. 네. 이것 때문에 문재인 후보 측에서 굉장히 그 불쾌감을 표시했더라고요. 굉장히 흥분할 일 아니고요. 네. 그 문재인 후보 그 유인물을 보면 네. 그 뭐 유일하게 이길 후보로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돼 했잖아요. 있죠. 네. 그런데 뭐 문재인으로 질 것이냐 김두관이 이길 것이냐 이런 표현이 네. 그것을 좀 더 강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요. 네. 그리고 그 대통령 예비 경선이라는 것이 치열하게 이렇게 공방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비판도 하고 이렇게 지적도 하고 그러는 거죠. 예방 백신을 맞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야구 경기에서 뭐 우리끼리 한다고 투수가 그냥 좋은 공만 던져줄 수 있습니까? 마구도 던지고 좋은 공도 던지고 네. 이렇게 하면서 그 경기를 재밌게 끌어가는 거고 또 경쟁력을 키우는 거잖아요. 네. 그 정도면 그게 검증이라고 불쾌할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리고 뭐 저희는 제3자에서 그냥 아니, 재밌게 들었어요. 네거티브라고 그러는데 없는 사실을 네. 공개하는 게 네거티브고요. 네. 있는 사실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비판이죠. 네. 전혀 무비판으로 뭐 후보에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뽑히고 네. 제가 도지사를 중도에 사직을 했잖아요. 네. 도지사를 사직하고 그 배수전을 치고 전쟁에 나온 장수인데 제가 뭐 후보들 득담하려고 지금 도지사 그만두고 대선에 출마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본선 경쟁을 키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 제가 말꼬리 잡을 생각은 없습니다만 있는 사건을 적시하는 건 비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문재인 후보가 되면 지는 거, 김두관 후보가 되면은 이기는 거는 사실입니까? 거의 뭐 정치 전문가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십니다.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나중에 좀 두고 보시면 뭐 두고 보면 사실이라는 걸 아나요? 증명이 되겠죠. 네. 저희들이 이제 8월 25일에 시작이 되는데 이미 8월 20일쯤에 새누리당 후보 뽑혀 있거든요. 네. 박근혜 후보가 네. 뽑힐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선거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하고 가장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민주당 후보 중에서 저는 감히 김두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박근혜 후보는 뭐 10살 때 청와대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24살에서 29살까지는 퍼스트 레이디를 했는데 네. 박근혜 대표는 청와대에서 통일해서 정치를 배운 사람이잖아요. 네. 김두관은 남해라는 그 풀뿌리 지방자치 현장에서 자치를 통해서 정치를 배웠다. 배웠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 후보 중에서 마을 다시 30년, 40년 전으로 돌아가서 마을 이장을 하고 농민회를 하고 네. 군수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마을에서 대대적으로 우리 조상 때부터 엄덕을 입었으니까 제가 마을 주민들을 봉사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마을 이장을 맡았는데 네. 30년 지나고 나서 제 장관, 도지사, 군수, 뭐 대통령 정무특보 중에 가장 좋은 스펙 이장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네. 하는 농담입니다. 네. 잠깐 쉬어갈게요. 예. 후보께서 좀 쉬시게. 이장 하면요, 우리 예전에 무슨 그 농촌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이장이 하는 일이 스피커에 대고 이열이 이장이셨잖아요. 예. 이열이에 130가구밖에 없다면서요. 예. 굉장히 작은 마을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하나요? 농촌 드라마에서 동네 여러분 이장입니다 이런 방송 하나요? 그러면 아침에 그 항상 그 마을회관 일찍 나가서 주요 사항들을 공지하거든요. 네. 그러면 정보도 그냥 되죠. 쉬어가시면서 우리도 그때 돌아가서 동네 여러분 저 이장입니다 하시면서 해볼까요? 그때 버전으로 하면 네. 그때 버전을 똑같이 하셔야 돼요. 근데 해야 되죠. 마이크 테스트부터 하나요? 네. 아 예. 마이크 테스트부터 그럼 해주세요. 스위치를 삑 소리 한번 스위치를 나고요. 이렇게 쭉 올리고 네. 하고 소리가 들리면 동민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농협에서 농약대우 비료대 받으러 오신다는데 10시까지 마을 회관에 나오셔서 농협에 내실 비료대하고 농약대우를 내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11시까지는 나오셔야 합니다. 11시 되면 직원이 돌아가신답니다. 이렇게 방송하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생각보단 재미없네요. 제가 좀 이 말주변이 없었어요.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다시 돌아가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내가 강점으로 꼽는 것이 나는 확장성이 있다는 거, 거긴 확장성이 없다는 거고 참여정부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 그거는 너무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누가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에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자질이 부족합니까? 뭐 쭉 봐야 되겠죠. 그건 뭐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과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많은 정책 결정하는, 의사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 문재인 이사장 굳이 뭐 이렇게 물으시니까 뭐 이렇게 대통령을 모시는 민정수석, 시민사회 수석, 비서실장을 했는데 본인이 이렇게 비서하고 보좌하는 역할을 했지 최종 결정권자로서 정책 결정한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이렇게 최종 결정권자를 해본 경험하고 최종 결정권자 옆에서 이렇게 보좌를 했던 거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성격이. 제가 볼 때는. 그럼 보좌에 익숙해서 직접 결정하는 거는 능력은 좀 딸릴 것이다. 자꾸 땀나세요? 땀이 괜찮아요. 네. 그런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그게 전부는 아닌데 네. 저는 군수를 하면서 군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이 다 새누리당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민자당이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2번 7년 동안 군수를 하면 남해군을 지방자치 1번지로 만들었어요. 장묘문화 핵심도 하고 스포츠 마케팅도 하고 독일 마을도 만들고 또 제가 경남도정을 제가 2년하고 7일밖에 안 했지만 경남도도 압도적으로 여소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도 새누리당 도의원들을 설득하고 내가 설득당하기도 하고 타협하고 협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동지방정부 그런 보편적 복지를 제가 다 안착을 시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후보들께서 나오시면 시간 틈만 나면 이제 자기 홍보를 하시는 거죠. 이 정도면 네. 뭐 대한민국 대통령 할만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저희 5천만이 결정하시는 거니까. 김두관 진가를 알면 그냥 안철수를 압도하는 지지가 올 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좀 아쉬운 대목이지만. 네. 그거 오늘 보여주셔야 돼요. 그럼요. 예. 제가 사실 나름이시고요. 1차적으로는 뭐 제가 질문은 이거였거든요.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으로서의 결격 사유가 뭐냐 할 때 가장 그래도 가까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간단하게 주시면. 지금 뭐 속속들이를 모르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려야 좀 외람돼요. 보좌만 했다는 거에서 견주어서 얘기하면요. 그게 약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당원들도. 네. 그러니까 이 보통 한 나라를 경영하는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자기 성취를 이루고 자기 스토리가 있고 자기 살아온 삶 속에서 이렇게 녹아나는 거기 때문에 네.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사장은 반사체잖아요. 그런데 김두관은 작지만 발광체지 않습니까? 적절한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또 열받겠네. 아니 뭐 네. 물으니까. 네. 자기가 빛을 발하는 사람하고 네. 나무 빛을 받아 반사체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도 네. 많이 있겠지만 네. 그래도 김두관이 훨씬 더 네. 국정을 잘 경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상대적으로. 알겠습니다. 예. 궁금한 게 많아서 자꾸 여쭤보는 물어보세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게 무슨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대통령 한번 잘못 뽑으면 우리 5년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꼬치꼬치 여쭤봐야 돼요. 저는.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 안철수 원장 책을 읽으셨나요? 제가 부분 읽고 다른 네. 상세히만 읽고. 네. 안철수 원장의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까지 뭐 사업가로서 교수로서 또 의사로서 다 자기 분야에 그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 정도 역량을 갖추기가 힘들죠. 그래서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깊이 2m 되는 물에서 수영하는 거랑 태평양에서 수영하는 거 똑같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상당한 사람들이 작은 걸 잘하는 사람 큰 것도 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동의한 사람도 있지만 동의 안 한 분들도 절반쯤 되는 것 같아요. 안철수 교수가 소통하고 경청하는 리더십을 확실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국민들하고 공감하고 이럴 수는 있겠는데 뭐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됐을 때 그런 걸 잘 조정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뭐 좀 그 역량이 숨어 있기 때문에 외단할 수가 없네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다른 후보들끼리는 감정이 상한 만큼 막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된다. 나는 이래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들이 굉장히 조심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야권하고 민주당하고 연대하거나 단일화해서 정권을 재창출할 사람이라는 건 동의하지만 안철수 교수의 모든 걸 다 이렇게 뭐 잘한다. 그 어머니들이 뭐 자녀를 어른다 그럽니까?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정책 입장을 좀 분명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몇 번 말씀을 했죠. 검증을 해야 한다. 검증이 언론에서도 하고 뭐 정책을 할 건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
그 언론인이나 뭐 동지들이랄까 이런 사람들이 1시간만 너 대통령 할 거냐 안 할 거냐 물으면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할 것 같아. 근데 뭐 수십 시간을 졸아도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훌륭한 분들인지 뭐 저 같은 사람들이 훌륭한지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혼자 오신 게 아니시잖아요. 예, 오래간만에 그 아내하고 같이 왔습니다. 부부 동반으로 이렇게 외출하실 일이 있으신가요? 뭐 시장 군수 구청장들 모임 중에 머슴거리라고 있는데요. 네. 그 모임 때는 한 번씩 같이 가요. 1년에 데이트하실 때도 10년 동안 데이트하셨는데 1년에 한두 번 만나셨다는 건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그걸 어떻게 참으셨는지 직접 모셔서 제가 좀 떨어져 있기도 했고요. 네, 들어보도록 하죠. 네. 어서 오십시오. 저도 돈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 아내도 그건 저하고 못 닮았어요. 욕심이 없다기보다는 욕심을 가지면 안 되니까. 또 해수욕장에서 뭐 이렇게 국수도 팔기도 하고 뼈다귀 해장국집도 했었고요. 아, 뼈다귀 해장국 제가 잘 끓입니다. 아, 예. 음식을 좀 잘하는 편.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자랑을 이렇게 탁탁 하시네요. 너무 힘든데 네. 고생 많아요. 이렇게.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고생 많이 하셨죠? 고생, 뭐 누구나 살면서 다 고생하지 않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다. 예. 남들 하는 만큼 고생했다. 예. 특별히 뭐 이렇게 정치인 남편을 둬서 고생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세요? 뭐 남들 안 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네. 뭐 내조라는 게 또 이렇게 지켜봐주는 거라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뭐 지나온 과거들을 돌이켜보면 이렇게 참 숨가쁘게 산 거는 사실이지만 네. 그래도 또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을 또 저희들이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후회스럽거나 고생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원래 대선 출마를 정말 반대하셨다면서요? 네,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하셨어요? 저희들이 2008년도 이렇게 총선을 치르고 난 뒤에 굉장히 좀 많이 아팠거든요, 마음이. 그 전에는 많은 선거를 하면서 떨어지기도 하고 되기도 했지만 그 선거에 떨어지고 난 뒤에도 쉽게 이렇게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2008년 총선 때는 좀 달랐습니다. 그 공천받은 지 15일 만에 이렇게 당선이 돼서 국회로 가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좌절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하동남회에 그 농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김두관이라는 그런 자부심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그게 한꺼번에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이렇게 참 정치를 그만두고 싶다고 네.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2004년에. 예, 그래서 네. 저도 그만두자고 그랬습니다. 정말 전 찬성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일을 이렇게 이만큼 열정을 가지고 다른 일을 했더라면 참 우리 가족의 삶의 질이 달라지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그만두자고 그랬죠. 네. 그래서 그만두고 제가 이 나라를 떠나자고 그랬습니다. 아, 그런 생각까지 예, 했어요? 예. 그래서 어디로 가시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 당시에 또 딸이 이렇게 중국에서 공부를 네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을 가자고 그랬죠. 제가 밥 장사를 해서라도 네. 우리는 살 수 있다고 제가 그랬어요. 네. 그러고는 한 3, 4일 지났는데 제 손을 잡으면서 여보, 나 여기에서 그만둘 수가 없다. 여기에서 내가 그만둬버리면 패배자의 김두관으로밖에 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죠. 정말 이 사람이 뭘 제일 잘할 수 있을까? 이 정치를 그만두고 나면 뭘 제일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잘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네. 정치밖에.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하고 약속을 하자고 그랬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가졌던 남해 군수의 명함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상관 명함을 다 내려놓고 남해 군민으로 다시 이렇게 밑바닥부터 시작하자. 네.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이 의기투합을 하고 네. 다시 이제 밑바닥부터 시작을 했더니 이렇게 또 2010년도에 도지사도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그렇게 고생하고 얻어진 그 도지사 자리고 또 우리 도민들이
정말 김두관 한번 잘해보라고 이렇게 만들어준 그 도지사 자리인데 그거를 임기도 안 채우고 이렇게 그만둔다는 게 저는 정말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동의는 안 되시죠? 예, 그 부분 동의는 안 되지만 네. 그래도 또 뭐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없다고 그랬고 또 박근혜가 이렇게 이 정부를 대통령이 되어서 일을 하면 거기에서 자기는 도지사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내가 계속 이 못하게 말려도 될까? 어쩌면 제가 이렇게 반대하는 이것조차도 지금 내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사심이 아닐까? 그런 좀 생각을 하고 마음을 고쳐먹었죠. 네. 예. 약속 안 지킨 거에 대해서는 아마 선거 기간 내내 공격받지 않으실까요? 예, 그것도 제일 큰, 저로서는 제일 큰 걱정이었어요. 지금 정치하면서 이제 도지사 중도 사태 이런 게 제 정치사의 오점이라면 오점이니까 뭐 상대 후보들 중에서 많이 비판하시는데 그 비판 제가 달게 받고 있고요. 우리 도민들은 네. 어렵게 야권 도지사가 됐는데 그 중도에 그만두고 이렇게 대선에 참여를 했는데 또 민주통합당의 후보도 안 되고 또 최종적으로 박근혜 후보하고 해서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 경상도 말로 낙동강 오래 할 이것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이제 정리해서 도정도 좀 잘 보살펴달라 이런 좀 바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하신 말씀 표현을 빌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면 낙동강 오리알 되시면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뭐 또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서 역할들을 해야 되겠죠. 그 정치에서도 물러나시지 않고 또 무언가 다른 거를 하지 않으실까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러세요? 예. 그때는 어디 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밥집이나 해야죠. 아, 진짜로요. 만약에 낙동강에 가시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장렬히 전사해야죠. 그러면 정치 은퇴까지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저는 뭐 이 중도의 도정을 정리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가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다시 도지사 출마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경남으로 돌아가면 받아주시겠습니까? 도민들께서. 그러면 이번에 안 되면 정계 은퇴다.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한테 심판받아 한 번 크게 심판받았으면 네. 됐지 뭐 자질구레하게 다시 예. 두 번 세 번 하겠다는 게 용납되지 않고요. 네. 과거에는 뭐 이렇게 대선에서 이렇게 낙선한 분이 두 번 세 번 이렇게 참여하지만 네. 지금 시대 흐름으로 봐서는 두 번 세 번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박근혜 한나라당 예비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이 얘기를 했을 때 설득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점이 가장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셨던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4.19 민주혁명을 그 헌법 전문에 이렇게 정신을 이렇게 딱 담아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이렇게 민주정권을 전복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아버지를 부인하기 매우 어렵겠지만 자연인 박근혜 후보로서는 그러나 박근혜 후보는 이컨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공인이잖아요. 공인의 역사 인식이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데 예, 아무리 사적으로 아버지가 한 일이지만 5.16 군사정변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반헌법적 인물이세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는 측면도 있고요. 근데 이 대통령 선거가 미래의 가치를 구현할 사람을 선택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얘기 댁에서도 많이 하세요? 자주 못 듣는데요. 그냥 네. 저는 이렇게 뭐 밖에서 이런 얘기 할 때 네. 옆에서 그냥 이렇게 귀담아 듣고 그럽니다. 네. 원래 두 분이 그 어떻게 만나셨는지 얘기를 들어보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여쭤봤는데 10년 정도 이렇게 만나셨다면서요? 10년 정도 뭐 만나긴 시간은 그렇게 10년이었지만 네. 서로 이렇게 뭐 남녀로서 이 연애 감정을 가진 거는 한 7년? 7년 정도? 근데 그때도 그렇게 1년에 한두 번 보셨어요? 네. 근데 어떻게 남녀의 연애 감정을 가진 분들이 1년에 한두 번 보실 수 있으실까요? 뭐 사랑의 깊이 그런 것보다는 네. 아마 신뢰가 아니었을까. 네. 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나는 일반적인 가장의 경제 활동을 책임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어떤 일을 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때는 이렇게 이제 그 유신 정권 뭐 이렇게 반대 운동 이런 걸 좀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만나면 늘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네. 뭐 보고 싶었다든지 뭐 늘 생각을 했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얘기는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네. 왜 그러셨어요? 안 보고 싶으셨어요? 아니, 보고 싶지만 뭐 또
제가 일에 대한 열정들이 있었고 네. 그 시대의 상황이 암담하고 이렇게 했기 네, 때문에 네. 늘 이렇게 이제 좀 더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제가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틀림없이 나하고 결혼하면 엄청 고생이 될 것 같아서 좋아하기는 했는데 네. 내가 지금 제 아내를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네. 좀 결혼도 미루기도 하고 제 30하고 28에 했는데요. 네. 그냥 기다려준 거 저도 그냥 이렇게 활동하다가 나이가 들었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결혼하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고생하셨던데요. 시댁에서 시할머님까지 네. 모시고 네. 그다음에 시동생의 아이들인가요? 형님의 아이들도 제가 좀 키웠고 저는 근데 그게 뭐 제게 주어진 운명? 그러니까 제가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가정경제 꾸리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일을 하셨다면서요. 네. 네. 어떤 일 하셨어요? 뭐 처음 결혼해서는 이렇게 동대문 남대문에서 이렇게 옷을 갖다가 옷 장사를 했었고요. 네. 옷가게를 했었고요. 네. 양품점이었죠. 그때 그 당시에서는 그것도 했었고 그다음에 88년 뭐 또 저희들 선거를 치르고 난 이후에 책사랑 나눔터라고 북카페를 했었어요. 지금의 북카페. 네. 네. 그리고 또 북카페 장사가 또 이렇게 좀 많이 크게 가정 경제에 도움이 안 돼서 뼈다귀 해장국집도 했었고요. 아, 뼈다귀 해장국. 예. 직접 끓이기. 예, 제가 잘 끓입니다. 아, 예. 음식을 좀 잘하는 편입니다. 아, 예. 네. 그럼 뭐 그것도 하고 또 해수욕장에서 뭐 이렇게 국수도 팔기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었죠. 또 후보께서 간간히 그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자랑을 이렇게 탁탁 하시네요. 네, 네. 워낙 집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때 이렇게 다 대접하시고 그러셨나 봐요. 네, 그거는 뛰어나요. 뭐 네. 이렇게 밖에서 밥을 많이 사 먹어야 될 만큼 저희들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네. 거의 집에서 네. 뭐 어떤 날은 하루에 김치 한 통이 다 아, 이렇게 세상에. 없어질 정도로 사람 데려오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네. 대선 후보로 출정한다는 건 나는 퍼스트 레이디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그 부분에 왜 제가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많이 부족하고 제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왜 당신 혼자 이렇게 숨가쁘게 뛰려고 하느냐 그런 네.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은 나도 같이 들어가는 거다. 청와대 그 얘기 하셨어요? 예, 그랬습니다. 네. 담당해야 될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어떤 게 제일 부담스러우세요? 그 모든 이제 여성분들이 이렇게 여성 인권이나 뭐 이런 데 대해서 그다음 복지 분야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요구가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뭐 그런 쪽에 전문성도 없고 그쪽으로 네.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죠. 네. 그렇지만 또 제가 뭐 이렇게 배우고 공부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는 뭐 열심히 잘 배워서 뭐 섬기는 마음의 자세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측근 비리가 예. 항상 있어요. 항상 없었던 적 없어요. 그게 뭐 친가 아니면 이제 처가. 그렇죠. 두 분은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요? 뭐 이제 특별관리기구를 두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특별관리기구 두겠다고 했던 건 정권마다 다 나왔던 얘기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이제 대통령이 갖는 특수한 지위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5년 단임 대통령이 다 이렇게 한 3, 4년 되면 네. 뭐 측근이나 친인척 비리 때문에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이렇게 네. 해서 우리 걱정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내년에 국정을 맡는 사람은 5년 대통령 임기 마치고 그래도 박수 받으면서 좀 이렇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도 일이지만 특히 이제 친인척 비리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논란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군수장관, 뭐 도지사 이런 걸 했잖아요. 근데 일단 뭐 제 형제들 중에서 다 어렵게 사시면서도 한 번도 뭐 동생한테 동생이 그래도 뭐 도지사도 하고 장관도 하는데 한 번도 이렇게 부탁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대통령 되면 아마 주변에서 상당히 이렇게 많이 또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도지사 때는 대통령 때는 다르겠죠. 그렇게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탄자니아 대사 얘기는 그래서 나온 건가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네. 비난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한국 청년연맹 네. 발대식에 제가 초청돼 갔었는데요. 네. 그때 마침 이상득 대통령 형께서 아마 검찰에 송환되는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친인척 비리에 대해서 묻길래 제가 이제 친인척 비리를 단호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뭐 정말 달을 가리켰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본 것 같아요. 근데 탄자니아로 보내겠다 내지는 북극에 보내겠다 이렇게 하셨으면 괜찮은데 끝에 직함이 대사였어요. 그래서 아마 비난을 받으신 것 같아요. 대사로 보내실 생각. 대사까지는 아니래도 대통령 제 그런 의지를 네. 그렇게 했는데 네.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제가 대통령 후보는 농담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선출직 공직자만 했잖아요. 네. 선거를 통해서. 그럼 선출직 공직자라는 게 선거를 통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유혹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단 한 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원칙을 지켜온 사람인데 제 의지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그냥 사람으로 생각하면 그 누님이 계시고 또 형님 세 분? 네. 근데 누님이 지금 생선 네. 판매를 하시죠? 네. 그런데 내가 도와준 적도 없고 그러셨는데 비리 근절 차원에서는 참 좋은 말이지만 예를 들어서 형제가 어려울 때 그건 이렇게 개인적으로 형제가 도와주고 이러는 거는 서로 보살피고 이건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늘 미안하죠. 저는 이제 군수하고 이렇게 장관을 기본이야 했겠죠. 뭐 경조사 있을 때 뭐 축부의금 좀 내고 이런 거 했겠지만 개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처지가 못했던 게요. 그 친구들은 장관하고 군수하고 이럴 때 월급도 많이 받는데 돈을 좀 모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제가 선출직 공직자를 해서 돈을 전혀 모을 수 없어요. 소득보다는 오히려 쓰는 일이 더 많으니까. 어떻게 사셨어요? 경제 생활은 그렇게 돈을 그럼 대개는 월급을 안 갖다 주셨나요? 월급은 갖다 줘야죠. 월급은 제가 관리하는 통장으로 들어오고요. 네네. 그래서 뭐 이렇게 또 달라면 주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뭐 형님들이나 형제들 오면은 그냥 다 이렇게 똑같이 자랑인지는 나눠주고.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돈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거든요. 돈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어요. 근데 제 아내도 그건 저하고 너무 닮았어요. 욕심이 없다기보다는 욕심을 가지면 안 되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욕심을 가지면. 그래서 하나씩 내려놓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욕심이 나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에 도지사 선거 전에 많이 편찮으셨다면서요? 선거에 그때 조금 몸이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몸 피곤한 게 40대와 50대의 차이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나이가 50대가 되니까 이렇게 힘들구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제 몸이 안 좋다는 신호였던 거죠. 그래서 선거 끝나고 난 뒤에 검사를 했고 또 수술을 하셨고요. 예, 했어요. 지금 회복 중이시고요. 예. 잘 회복되시는 거죠? 네. 네. 나오셨으니까 네. 내 남편 김두관 대통령 후보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이건 선거운동 안 되지. 근데 한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어려운데요. 예, 제가 뭐 반대했던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이렇게 주어지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심 없이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저는 뭐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교육관이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이거든요. 그래서 늘 이렇게 남해군수할 때 어린 나이니까 저희들 어린 나이에 남해군 행정을 맡았기 때문에 출근할 때 제가 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또 당신의 뒷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잘하라고. 네. 예, 그 오늘 잘하라고. 예, 예. 네. 늘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항상 이렇게 아빠한테 응원을 많이 보내요. 그리고 이해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처음 이렇게 장관이 되어서 이제 임명을 받고 저희 부부가 먼저 올라오고 몇 달 뒤에 아이들을 서울로 전학을 시켰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들이 서울 간다고 하니까 편지를 써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는 아빠에게는 늘 초심을 잃지 않고 사심 없이 이렇게 잘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적었고요. 저보고는 엄마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온로비 사건을 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이렇게 참 전율을 느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운 뭔가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다 보고 느끼고 있구나. 네. 아니 왜 하필 온로비 사건이었을까요? 그거 일어났을 때 자제분들이 굉장히 어렸을 텐데도 그걸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서 늘 염두에 두라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자식들이 지켜보고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잘 하리라고 믿고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이렇게 가슴 아파할 줄 아는 뜨거운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제가 있기 때문에 그만하시죠 하지 않으면 멈추시지 않고 밤새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예. 네. 감사의 얘기를 자주 하시나요? 제가 늘 바깥 활동을 많이 네. 하고 가정에 소홀할 수밖에 없어서 네. 또 어머니 한 20년 모시고 이렇게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해서 네, 네. 늘 제가 이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죠. 저는 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늘 미안하고 집에 가면 뭐 이제 그런 위로라 할까 격려를 하죠. 고맙다고 한 말씀 지금 어떻게 하세요? 댁에서 고맙다 이렇게 하세요? 좀 한번 해보세요. 하여튼 너무 힘든데 네. 그래 고생 많습니다. 이렇게. 고생 많아요 이렇게.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히 잘 들었고요. 인터뷰를 마치기 전에 피플 인사이드와 공약 하나 아시죠? 예. 경선 일정 끝내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누가 결정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만약에 된다면 다시 나오시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뭐 다른 데 인터뷰 하시고 두 번째, 세 번째로 오시면 저희는 초대 안 할 거고요. 첫 번째. 예. 만약에 경선에서 승리해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시면 저희와 첫 인터뷰를 하시겠습니까? 동시에 하면 안 됩니까? 아직 안 됩니다. 예. 단독 인터뷰입니다. 예. 인터뷰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인터뷰는 저희와 하는 것으로 약속하시며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